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업가 신신당부의 신중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 요정 이가은입니다. 가은 씨 혹시 운전면허 있어요? 네, 저는 운전에 로망이 있어서 바로 성인이 되자마자 땄어요. 아 그럼 지금 운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열심히 이야, 운전해서 다닙니다. 왠지 멋있을 것 같아요. 아, 한 손으로 이렇게 멋있어요.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운전하면 원래 성격이 나온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 들어봤죠. 야. 아무래도 막 돌발 상황이 많고 그렇죠. 법규 어기는 그런 차들이 있어서 좀 화나는 일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닐까요? 맞아요. 평소에는 내성적인 사람인데 네. 핸들만 잡으면 돌변하는 사람.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아, 저도 조금 찔려요. 야, 이 XX야! 이러면서 막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이게 좀 네. 풀어지거든요. 아마도 제 천성이 좀 못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네. 꼭 보복 운전을 하시는 분들 아, 근데 저도 보복 운전에 대해서 평소에 좀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었고 뭐 커뮤니티에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부산 해운대에서 네. 그 맥라렌이라는 슈퍼카를 운전하는 차주가 그 보복 운전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당연히 들어봤죠. 그쵸. 아, 막 읽어보는데 막 저까지 다 열받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죠. 혹시 맥라렌이 어떤 차인지 아세요? 저는 사실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슈퍼카다. 그쵸. 그 정도까지 알고 이 있습니다. 남성들의 입장에서 아로망인 차죠. 또 아마 이 차가 제가 알기로는 네. 한 2억 6천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2억 6천이면 정말 거의 집이에요. 뭐 집이 움직인다고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그 정도인데 뭐 사실관계가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 차량 운행 도중에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 운전자가 폭언을 했고 아. 일로 자신의 아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아서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다. 이게 그 와. 작성자의 그 내용이었거든요. 주장이었거든요. 아니, 아이들이 있는 데까지 폭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야, 문제죠.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차주가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은 되긴 됐는데 이 차주가 이제 어떤 처벌을 받을까? 네. 이렇게 해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하다가 아무리 열이 받는 일 있어도 절대 보복 운전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그 A씨하고 그 맥라렌 차주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그 A씨 주장을 살펴보면 A씨는 당시 아내와 아이 셋을 태운 채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네. 한 삼거리 부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자주생 맥라렌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러면서 신호가 바뀌어서 자기가 이제 A씨가 출발하려고 하니까 맥라렌 운전자가 용차문을 내리고 야, 이 똥차 새끼야, 어디서 끼어드냐? 아, 어떡해. 사회의 암적인 존재! 이러면서 A씨 가족을 향해 모욕적인 네. 말을 쏘냈다. 그래서 아이고. A씨는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참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따라오면서 욕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도 야, 니네 아버지 거지라서 이런 똥차나 타고 다닌 아, 거야. 너무했다. A씨가 평생 이런 똥차나 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재연하고 있지만 말하고 있는 제가 다 열받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아유 그래 내가 너 무서워도 피하냐 더러워도 피한다고 해서 피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쫓아와가지고 앞지르기 하면서 이렇게 막 괴롭혔다는 게 막 보호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A씨가 맥라렌 차주를 고소했던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A씨의 주장이에요. A씨 주장이에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맥라렌 차주인 B씨가 이 반박하는 글을 또 올렸어요. 네. 와, 내가 그때 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뱅을 올리며 급정차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다. 내 차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여자친구하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반려견이 타고 있어서 조심조심 운전했다. 저 A씨가 먼저 욕을 했기 때문에 나도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화가 나서 욕을 했던 것 뿐이다. 그 다음에 그 A씨의 와이프라는 사람도 어린 놈이 어디서 렌트에 타고 다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썬루프에 대고 애들 있는 거 보고 참고 있다.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그러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다. 이렇게 아주 점잖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B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이 아닌 거 하고 자꾸 교묘하게 말을 이어가니까 내가 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A씨하고 그 와이프 둘 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렸었어요. 네. 근데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와. A씨가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CCTV 화면을 추가로 올렸어요. 아, 게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 맥라렌 차주가 꼬리를 내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야. 여기까지가 지금의 상황이에요. CCTV에 이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거죠? 보니까 네. 그 무에 있는 썬루프 이쪽으로 해가지고 와, 고개를 들이밀고 막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좀 말이 좀 안 맞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저쪽에 상대방 차량에는 아이도 타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차량도 좀 뭔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저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탈환한 지 얼마 안 된 반려견이 타고 있어서 조심조심 운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썬루프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아이고 애가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거위처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해요. 그렇게 쫓아와서 썬루프에 대고 얘기할 정도면 분명히 아주 욕설을 섞어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람들이 아예 너 그 말 못 믿겠다. A씨 입장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꼬리를 내리면서 사과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사과가 끝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질지가. 지금까지 이런 게 보호운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네. 처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특수협박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사실은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위험한 물건, 흉기예요. 그렇죠. 완전.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특수라는 게 붙어서 네. 더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게 상대방한테 욕설하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동차를 갖고 하면서 네. 이런 경우에는 일반 협박죄보다 더 가중돼서 특수협박죄가 적용이 되고요. 네.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테는 1,000만 원 정도가 솔직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때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벌금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앞에 거 붙어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판사가 하게 되는데 벌금형으로 하기는 좀 약간 너무 이거 너무해. 너무해 보인다 생각하면 네. 앞에 있는 징역형을 선택해가지고 아. 7년 이하의 징역 그 안에서 이제 판사가 정하게 되겠죠. 이건 판사의 정하는 어떻게 보면 거에 따라 재량이라고 다르구나. 할 수 있어요. 재량이구나. 그다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이 똥차 새끼가 어디서 끼어드냐? 맞아요 이거 진짜.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 니네 너무 아버지 거지라서 이런 똥차 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소름 그죠? 소름. 네.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어서 명예훼손은 아니고 그냥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어떤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이건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이 모욕죄라는 건 요건이 뭐냐면 공연이라고 해요. 공연성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거나 네.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네. 되는데 만약에 그 주변에 A씨의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 이러면 그거 모욕죄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가족이 듣는 게 더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다른 사람한테 옮기질 않을 때 아. 이게 문제예요. 전파 가능성이라고 해서 들은 사람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옮기느냐 마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 사건에서 아마 CCTV를 보니까 네. 주변에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특수 모욕죄는 없어요? 특수 모욕죄라는 거. 이거 좋은 생각. 그렇죠. 아니, 좀 없나? 뭔가 흉기를 있었으면 좋겠다. 특수가 이게 붙으면 보통 협박으로 이어지거든요. 어. 보통 칼 들고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때는 보통 특수협박죄가 되는 거죠. 네, 협박죄가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네. 아동학대죄가 되는지가 또 이제 네. 궁금한데 뭐냐면 이 아동학대죄의 경우에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게 처벌받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동학대행위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는 특수협박죄, 모욕죄, 아동학대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면 이거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되면 그 예. 처벌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 죄가 있을 때는 네. 가장 중한 죄라고 해서 가장 무거운 죄가 뭐냐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네. 특수협박죄예요. 네. 그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니까 결과적으로는 3년 6월이 늘어나서 10년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더해요. 뭐 7년, 5년, 3년에서 그게 사실 합리적이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200년, 100년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체가 달라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최장 10년 이하, 10년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처럼 해야 사실 맞긴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 있죠. 최민수 씨. 터프가의 최민수 씨가 사실은 이게 상대방이 약간 도발한 면이 좀 있었어요. 근데 보복운전 때문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발하거나 상대방이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똑같이 하면 나 똑같이 처벌받게 되니까 네.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절대 보복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 위에서 보복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진짜. 그럼 땅에서 보복하면 되나요? 보복은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냥 신고를 하셔서 처벌받게 하는 게 본인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게 되는 방법입니다. 네. 끼어들기 하더라도 우리 한번 숨 고르기. 그렇죠. 한번 참 네. 하고 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조금 이런 경우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신신당부 보복운전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맙시다.